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하희쌤입니다. 학원에서 진행 중인 3, 4월 과정 확인 문제 6회차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확인 문제는 네이버 밴드 공중기사 민법 김하희쌤에 매주 1회씩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면 바로 학기 갑니다. 이 시간에는 지상권 문토 공부하겠습니다. 지상권은 물권이라 대항력이죠. 갑부동산 있는데 우리 지상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럼 을은 갑과 계약했죠? 소유자가 병으로 바뀝니다. 그럼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병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걸 대항력이라고 하죠. 따라서 병은 지상권 부담 안은 토지를 사게 된 거죠. 따라서 병은 내 땅에서 나가라고 토지인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상권 부담 안은 토지를 사게 된 겁니다. 다음 지상권은 유상무상 가능합니다. 즉 지료지급이 지상권 성립 요소가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유상일 때 287조 보세요. 지상권자가 2년이죠.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 지상권 설정자가 소유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년에 관한 아주 중요한 판례가 있죠. 갑부동산에 우리 지상권을 취득했습니다. 근데 우리 갑에게 지료 1년 연체해서요. 그리고 소유자가 네 번째 병으로 바뀝니다. 우리 병에게 또 1년 연체했죠. 여기까지를 한국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토지 소유권 양도가 동그라미 4번이죠. 그럼 4번 전에 3번도 연체했고 4번 후에 5번도 연체했죠. 그래서 이것을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 소유권 양도가 4번, 전이 3번, 후가 5번이죠. 이 전후에 걸쳤다고 표현합니다. 자, 그럼 병은 합산해서 2년이죠. 2년 되니까 을에게 지상권 소멸했다고 소멸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3번 1년 연체는 갑과 을 간의 채권 채무입니다. 병에게 2년이 돼야 소멸 청구할 수 있고 전후를 통산해서 소멸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수인 병에게 2년이 되지 않는다면 소멸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판례가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자, 이어서 288조입니다. 자, 제목题보세요. 앞부분 잘 보세요.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그랬죠? 자, 이런 말입니다. 아래 등기에서 먼저 갑이 소유자인데 지상권 을이 있습니다. 1-1이죠. 이게 1번 지상권을 저당 잡은 거죠. 이게 아까 법조문처럼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을이 병에게 돈 빌리고 지상권을 저당권 설정한 거죠. 이것을 법조문처럼 다시 법조 보세요.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라고 표현합니다. 다음 전조의 청구가 지상권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다음 상당기간 경과입니다. 즉시 X 상당기간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말이 등기부에서 이제 을이 네 번째로 갑에게 2년 연체했습니다. 그럼 저당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자가 손해보죠. 그래서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즉시가 아니고 상당기간 경과하고 지상권이 소멸합니다. 즉시가 아닙니다. 즉 병은 지상권이라는 담보 물건이 없어지니까 을에게 또 다른 담보를 요구해야겠죠. 그 시간을 상당기간을 보장합니다. 즉시 X입니다. 자, 1번입니다. 갑을병 사례가 나오면 사람을 일단 정확히 체크하세요. 을은 갑토지죠. 갑토지에 대해서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받았다. 그럼 갑이 설정자 소유자고 을이 지상권자입니다. 옳은 겁니다. 1번 지상권자 을은 갑의 사입하여 지상권 양도할 수 있다죠. 지상권은 절대적 양도 보장됩니다. 소유자의 사입하여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번 토지를 양수한 자는 대항력이 있었죠. 지상권 존속 중에 을에게 토지인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정답이죠. 양수한 자는 지상권 부담 안은 토지를 사게 됩니다. 3번은 소멸 청구하려면 2년이죠. 4번 X 뺐고 5번 지상권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갑은 다 틀렸죠. 그럼 최단 기간으로 의제되죠. 그래서 갑은부터 다 틀렸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2번 지상권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지상권 설정 계약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2번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지상권은 무조건 양도할 수 있습니다. 3번 지상권과는 상하 범위를 정하여 여기에 나오면 구분지상권이고 그럼 수목 X죠? 뒤에 수목이 있으면 틀립니다. 수목 없어서 맞았습니다. 4번 아까 나왔죠.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아까 등기부 1-1 봤잖아요. 다음 지로 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고 즉시가 틀렸죠. 아까 상당 기간 경과 후 효력이 생겼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X 뭐 볼 필요 없습니다. 다음 3번 관수법상 법정지상권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법정지상권을 양도하려면 등기해야 되죠? 맞았습니다. 2번 법정지상권자는 여기까지 등기 없이 취득했죠. 그럼 그 지상권을 등기 앞에 지상권이 양도된 적 있나요? 즉 지상권을 처분한 적 있나요? 없죠. 그럼 등기해야 틀렸죠. 지상권자는 등기 없이 법정지상권 취득했거든요. 법정지상권을 양도할 때 등기해야 되죠. 근데 1번처럼 등기 앞에 양도했단 말이 없습니다. 그럼 등기 없이입니다. 등기 없이 지상권 취득할 당시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토지가 넘어갔죠. 그럼 토지 양수한 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3번 법정지상권자는 건물 유지 사용에 필요한 범위에서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4번 지료에 관해서 토지 소유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 청구로 법원이 정하겠죠. 5번 동일인 소유의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인하여 서로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으나 그럼 법정지상권 관법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예외가 있죠. 당사자가 건물 철거하기로 합의한 때는 그럼 관법지는 임의규정이라 이렇게 폐지약정 유효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관법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4번 이건 22년 감정평가사 문제입니다. 민법 366조 법정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미등기 가능하죠. 미등기 건물 소유를 위해서 법정지상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니은 당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해서 협의한 사실이 없어요. 또 법원에 의하여 지료가 결정된 사실도 없습니다. 그럼 지상권자는 지료를 얼마 내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연하죠. 얼마 줘야 된대요? 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료 지급을 아직은 지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맞았습니다. 디귿 건물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 없이 취득하죠.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경매가 법률 규정이죠. 경매에 의해서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매수 취득과 함께 위 지상권, 법정지상권도 당연히 맞았죠. 등기 없이죠. 취득 원인이 경매, 법률 규정이니까 당연히가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입니다. 5번도 22년 감정평가사 문제입니다. 관법지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토지 또는 그 지사건물 소유권이 강제경매처를 인하여 매수인에게 이전된 경우 그 다음 말이 오답으로 제일 많이 나오죠. 매수인은 매각되고 완납시 기준 들렸죠. 이 강제경매가 나오면 가압류나 압류가 있거든요. 그럼 그 효력 발생시입니다. 근데 1번은 가압류가 보이지 않으니까 압류 효력 발생시입니다. 이게 틀렸고 어떻게 고쳐요? 압류 효력 발생시입니다. 압류 효력 발생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는 여부를 판단합니다. 1번이 정답이네요. 2번 관법지죠. 관법지 성립하였으나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관수법상 법정지상권은 포기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관법지는 임의규정이라 폐지 특약 가능하죠. 여기처럼 토지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 관법지 포기로 봅니다. 한번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이를 취득할 당시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양수한 제3자에게 등기 없이 주장할 수 있죠. 4번 X 뺐고 5번 관수법상 법정지상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 존재에 관한 주장 증명 책임은
뭐든지 주장자가 증명한 게 원칙이죠. 그 특약을 존재를 주장하는 측 맞았어요. 야, 우리 이런 특약 했잖아 라고 주장하는 측이 증명합니다. 자, 이어서 아주 어렵고 중요한 판례를 보겠습니다. 상단에 박스만 있고 제목이 없네요. 그 제목을 꼭 아셔야 되고 그 제목을 보시면 1초 만에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갑에게 토지가 있는데 등기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갑건물이지만 미등기입니다. 이 토지 건물을 함께 팝니다. 그러면 함께 양수, 매수한 같은 말이죠. 한 사람이 함께 매수, 양수한 겁니다. 또 갑은 함께 양도, 매도한 거 다 같은 말입니다. 한 사람에게 매도했죠. 토지 건물을 한 사람이 매수했습니다. 이거 6개 다 같은 말이죠. 토지 건물을 같이 팔았단 말이죠. 근데 토지는 등기가 돼 있어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했지만 건물은 미등기라서 을 앞으로 등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 건물을 위해서 관수법상 법정상권 인정될까 문제가 되는데 여기 사람은 갑과 을만 있죠. 그럼 을을 위해 인정할 필요 있나요? 인정할 필요 없죠. 토지도 을, 설마 을이 내 건물 철거초과하지 않겠죠? 을을 위해 인정할 필요 없고 갑을 위해서도 인정할 필요 없죠. 갑은 돈 다 받았잖아요. 갑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죠? 따라서 누구를 위해서든 법정상권 굳이 인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자 아래 그림 똑같아요. 자, 잘 보세요. 여기서 토지에만 저당권자 A가 나와요. 근데 저당권자가 돈을 못 받아서 저당물인 토지를 경매해서 병이 경락받았습니다. 지당의 건물 366조, 이제 저당물 경매라 366조 법정기상권 발생될까 문제가 되는데 366조는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한 소유 건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저당 설정 당시 토지는 을소유, 건물은 등기 안에서 을소유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저당 설정 당시 동일한 소유 건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366조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두 사건 다 366조든 관법지든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외웁니다. 자, 노란색 박스 보세요. 노란색 큰 박스 2개 있죠. 다 앞글자가 다 히읗자죠. 다 함께 하나는 다 히읗자죠. 다 히읗자입니다. 그래서 히읗자만 나오면 관법지든 366조든 다 X입니다. 그 왼쪽 상단에 제목 보세요. 자, 제목 법지 X입니다. 여기 보세요. 법지 X. 너무 웃지 마세요. 다 들립니다. 다시 법지 X. 히읗자만 나오면 무조건 법지 X라고 보세요. 6번입니다. 갑에게 법정상권 또는 관법지, 관수법상 법정상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겁니다. 자, 기억은 을소유 토지에 을승낙 얻어서 신축한 병소유 건물을 갑이 매수했네요. 그럼 토지 소유자 을, 건물 소유자는 병에서 갑으로 바뀌었죠. 그럼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인 적이 없네요. 그럼 법정상권은 발생할 수 없죠.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잘 모르겠어요. 패스, 디귿. 갑이 을로부터 을소유 미등기금과 함께 그 대지를 함께 매수 법지 X인데 디귿 틀렸습니다. 그럼 인정되는 거니까 자, 디귿 다 빼요. 디귿 다 빼면 3번, 4번, 5번 틀렸죠. 그 기억도 빼야 되죠. 그럼 그냥 답이 2번이네요. 자, 니은은 나중에 갈 텐데 한번 봐보세요. 을소유 토지에 갑과 을이 자 건물공이 나오죠. 건물공이 나오면 무조건 법정상권 성립합니다. 라고 나중에 한참을 할 겁니다. 근데 몰라도 답은 나왔어요. 니은 몰라도 학교 갑니다. 나중에 할 거예요. 자, 이제 지역권입니다. 지역권 설명 틀린 겁니다. 이번 토지 불법 점유자는 부할 필요 없어서 통행 지역권 시효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번 승역지 점유가 침탈된 때에도 지역권자는 승역지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역권에는 물권적 반환 청구권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3번은 말이 바뀌었죠. 앞에 요역지가 일필토지가 되고 승역지가 일필토지 일부라도 무방합니다. 4번 요역지 전세권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역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5번 공유자 1인이 지역권 취득한 때 다른 공유자 취득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번 지역권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요역지는 일필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 틀렸죠.
요역지는 일필전부해야 되죠. 이번 요역지가 주된 권리죠. 그럼 주된 권리 소유권이 이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권, 종된 권리가 이전돼야겠죠? 이게 틀렸습니다. 3번 지역권과 지상권 존속기간은 영구무한 가능합니다. 4번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권한 없이 조면자에게 아까 판환청구권 없다 그랬죠? 5번이 정답이죠. 요역지 공유자 1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가 물어봤어요. 그럼 지역권은 물권이고 물권이 소멸하는 건 물권행위 즉 처분행위죠. 그럼 처분행위는 공유자 1인이 할 수 없죠. 공유자 전원이어야 되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제 전세권입니다. 전세권 존속기간 잘 나옵니다. 토지 건물 똑같습니다. 최장기 제한은 다 10년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우리 지금 전세권 공부하죠. 그럼 전자 써볼게요. 자, 보세요. 1, 2, 3, 4, 5입니다. 다음 최장입니까? 최단입니까? 최장이라 장 써봐요. 그러면 6, 7, 8, 9, 10에서 10년입니다. 그 다음 토지 전세권이 없는데 건물 전세권만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최단기간 1년은 건물이만 있고 법정갱신도 건물이만 있습니다. 그럼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을 봐서 313조에서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소멸 통과할 수 있고 6개월 지나면 끝납니다. 다음 법정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렇죠. 등기 없이도 갱신 효과를 제3자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외우는데 법이 한 개면 건전합니다. 법이 한 개면 건전해요. 그래서 건전한 단일법이 유입니다. 법이 한 개면 건전해요. 그래서 건전한 단일법이 유. 토지 전세권이 없어요. 건물 전세권만 있는 게 최단기간 1년 법정갱신입니다. 9번 전세권 설명 옳은 겁니다. 이번 전세금은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 없죠.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가름할 수 있습니다. 이번 건물 전세권이 법정 나왔죠. 그럼 등기해야 들렸죠?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3번 토지 전세권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전세권 소멸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끝나죠. 4번 건물 전세권자와 인지 소유자 사이에 상린관계 규정 당연히 준용됩니다. 5번 존속기간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의 용의물적 권능은 등기 없이 소멸합니다.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하죠. 정답이 5번입니다. 자, 10번처럼 사례가 나오면 사람을 처음에 잘 정리하세요. 갑은 자신 X건물에 관해서 을과 전세금 1억 원하는 전세권계약을 체결하고 을 명의로 등기했다. 틀린 겁니다. 그럼 갑이 소유자 설정자, 을이 전세권자입니다. 1번 전세권 존속기간을 15년 정하더라도 아까 최장기 10년으로 단축됩니다. 2번 을이 갑에게 전세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1억 원은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 없이 을의 갑에 대한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 있습니다. 3번이 304조 내용이죠. 갑이 X건물 소유를 위해서 대지의 지상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지상권은 종된 권리, 지상권에 미치게 됩니다. 4번은 법정 나와서요. 그럼 등기 없이 맞았습니다. 5번 협의한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을 앞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가 맞춰진 경우 그럼 기간 시작 전이지만 이 등기 누가 해줬죠? 등기 공무원이 했죠. 그럼 일단 유효로 추정되죠. 무효 추정 틀렸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우리 중개사점은 기출문제 반복입니다. 이번 주도 이 기출문제를 계속 반복하셔서 핵심사항을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